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39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저건 내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바로 부부싸움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들이 별로 없겠죠. 근데 이런 부부싸움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듀오에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요, 한 91%의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사 대상자들은 2030 세대의 기혼자죠. 그러니까 40대 이후는 빼고요. 젊은 기혼자들 중심인데 이들 가운데 91%가 부부싸움을 한다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실제로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부부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부부싸움의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봤더니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부싸움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무려 65%나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부싸움 하시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하시는지, 한 달에 한 번 미만이라면 나는 그래도 적게 하는 편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부싸움 하면 나는 좀 많이 하는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싸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어떤 큰 이슈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해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 부부싸움의 그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라든지 시댁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죠.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일상 속의 습관 차이였습니다. 26%였고요. 그리고 성격 차이, 그리고 말투 문제 이런 것들이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52%, 한 절반 정도의 원인은 어떤 주요한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스타일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신혼 초엔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 좀 싸우기도 하고 갈등들이 지속되고 이런 경험도 저도 있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럴 겁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늦게 결혼할수록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의 소지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누군가 이제 원인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배우자가 원인을 더 제공하느냐, 네가 제공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봤더니 남편이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3%고 아내가 원인을 제공한다는 비율이 27%였습니다. 근데 이걸 남녀로 나눠보면요, 남성 중에서도 62%가 남편이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자와 여자 공이 모두 싸움의 원인은 이제 남편이 먼저 제공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걸 보면 부부싸움 할 때 우리 남성분들이 좀 많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많이 제공하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부부싸움 후에 먼저 화해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도 남편이었습니다. 무려 69%가 응답을 하고 있고요. 아내라는 비율은 31%입니다. 이 데이터는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의 경우를 봐도 저희 집도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남편이 화해를 먼저 주도한다라고 하는 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인은 남편이 어떤 자기 고집을 피운다든지 잘못했다든지 혹은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아내에게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럼 화해를 주도하는 것이 남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자가 좀 더 이런 화해를 하는 데서 소극적인 어떤 거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남자가 먼저 더 빨리 그 부부싸움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이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천착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갈등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화해를 제안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화해는 아닌 거죠.
화해를 하려고 그런다면 상호 이해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덮고 넘어간다면 어떤 부부관계에서 이런 어떤 좀 더 개선된 그런 점들이 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이제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차분하게 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없는 이야기 나오기도 하거나 혹은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듣기 싫은 말이 뭐냐라는 말을 보면 그냥 말을 말자 21%였고요. 그 다음에 항상 당신이 그렇지 뭐 우리 이혼해 누구네 남편은 이렇대 라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들이 남편한테 듣기 싫은 말 중에 가장 큰 말은요, 그거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듣기 싫은 말하고 똑같은데 그냥 말을 말자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7%입니다. 남편에게서는 21%였는데 아내에게서 37%라고 한다면, 이렇다고 보면 결국 그냥 말을 말자라고 하는 거는 아내보다는 남편이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말하는 빈도가 똑같은데 아내들이 이 말을 더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아내들이 남편한테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두 개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듣기 싫은 말의 특징적인 게 뭐고 아내가 남편한테 듣기 싫은 말의 특징적인 게 뭐냐 이렇게 가만 놓고 보면요,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듣기 싫은 말이 어떤 거냐면 누구네 남편은 이렇대라는 겁니다. 즉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싫어한다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한테 듣기 싫은 말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내는 남편의 말을 통해서 내가 무시받는다 이런 느낌 받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아내는 남편한테서 비교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는 언행들을 이제 싫어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집 사람들,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권태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뜨겁게 사랑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간에 이제 권태스러워져서 권태기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근데 권태기에 대한 한번 질문해봤는데요. 2030 기혼자들 가운데서 권태기를 경험했느냐 물어봤더니 경험이 있다가 65%, 경험이 없다 35%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결혼 생활 돌이켜 보시죠. 아직 40이 넘지 않은 2030의 젊은 부부 가운데서 권태기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65%가 여러분 경험에 비추었을 때 높은 수치인지 낮은 수치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태기를 왜 맞을까요? 권태기를 맞는다고 그러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결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증이 나서 권태기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 결과 보면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한 13%의 2030의 권태기 경험자들은 오랜 관계된 실증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태기는 단지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좁혀지지 않는 성격 차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데이터를 보신 거에서 부부싸움의 원인은 결국은 스타일 차이 때문에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스타일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것이 성격 차이라는 말로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이게 권태기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권태기를 쉽게 빨리 맞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부부싸움을 했을 때 혹은 부부싸움이 안 가더라도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갈등 관리를 잘 해내지 못하면 쉽게 권태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데이터는 의미합니다. 권태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권태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됐거나 저절로 해소가 되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권태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부부 사이가 좋은 지인들이 권태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였고요. 그리고 자녀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의 개선만으로는 이 권태기를 극복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지인이나 자녀들인 겁니다. 자, 지인이나 자녀가 권태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둘 사이에서의 관계는 관계망과 관계 성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선을 그려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가는 선, 아내가 남편에게 가는 선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옆에 제3자가 생기면 이 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바로 관계망의 선이 복잡해질수록 관계가 좀 더 다양해지고 관계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권태기에 있는 부부들은 두 사람만의 관계 속이 아니라 지인이나 자녀를 같이 어울리고 이 관계망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권태기가 됐다고 생각되셨을 때 다른 부부들하고 같이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가족 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즐기는 것들이 부부 사이 관계의 어떤 실증나는 거라든지 이런 권태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부부싸움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맞아, 나도 저렇지, 저건 내 경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딱 제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부싸움이라는 이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시사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배필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걸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애틋한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는 서로 역할은 갖고 있지만 관계에서는 사실은 아주 따뜻한 그런 면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갈등이 좀 더 기본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20년, 30년 혹은 40년 동안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갈등이 없다면 그건 오히려 좀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갈등이 오히려 기본적인 거고 어떻게 이 갈등을 잘 관리해서 해소시키고 점점 갈등을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부부 사랑의 관계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도 얘기하지만 13장에서 얘기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오래 참는 것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애틋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 13장에서 부부관계의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사랑에서는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부부 사이에서 유익을 구하는 게 뭘까요? 부부 사이에 서로 경제적 유익 구하고 이런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내 스타일에 맞춰주는 것,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내 유익인 거죠. 바로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상대방대로 온전히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상대방에게 내가 오히려 맞춰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하지, 나는 가만히 있고 배우자가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매년 서로 선물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지내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조금 더 진전된 관계를 맺는다면 5월 가정의 달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 삶으로 넘버즈 239호 설명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